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거는요, 이 공시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게 공시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정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건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 그래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 공개념과도 관계가 있어요. 토지 공개념 제도라는 거는요, 토지는 우리 개인 재산이잖아요. 개인 재산인데도 여럿이 같이 더불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거든. 한마디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게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조사해가지고 발표한다는 거니까 제한하지. 내 부동산 값을 너희가 왜 조사해서 발표해? 그죠? 일종의 토지 공개념과 관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요, 요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 법률에 의해서 해요. 법률. 무슨 법률이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저런 말 안 나와. 그러면 지금부터 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계된 내용들은 좀 어디에 나오는 것들이다? 법률에. 감정평가 법률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571페이지에 공시지가 제도의 의의,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저 거기 좀 읽어볼게요. 토지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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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러다가 그 밑에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평가된 줄치입니다. 적정가격 줄치세요. 적정가격 줄 쳤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줄부터 일단 쳐놓으세요. 적정가격 줄치시고 넘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크게 우리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토지 가격 공시 제도가 있고요, 토지 가격 공시가 있고, 주택 가격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를 나눌 때는 크게 토지 가격 공시와 주택 가격 공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토지 가격 공시라는 건 전국에 있는 토지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정부가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몇 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표준이 되는 토지 가격을 일단 구해. 표준이 되는 가격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토지 가격은 요 표준이 되는 토지 가격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가지고 개별 토지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맨 먼저 표준이 되는 토지 가격을 먼저 구하자. 그거를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래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이제 구하거든요, 정부가. 그럼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의 토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럼 표준지 토지 가격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야, 표준지는. 그리고 나서 개별 토지는요, 자, 표준지가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럼 개별 토지는 보니까 표준지보다 10%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얘는 11,000원 이렇게 정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런 관점이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구해지는 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크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뭘까요?
표준지 가격, 표준지의 가격이야.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요, 개별 토지의 가격이에요. 표준지 공시가는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표준지 가격, 개별 공시가는 개별 토지 가격,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먼저 교재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줄여서 그냥 공시지가라고도 그래.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공시지가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이라고 그랬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출제돼요.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줄치세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야. 단위 면적당 주통 괄호 딱 하세요. 여기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를 얘기해요. 제곱미터. 평당 가격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한 평은 3.3제곱미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 여기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 알아볼 수 있어. 그럼 그 표준지 공시지가 2만원 적혀 있어. 그럼 2만원은 평당 2만원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해. 국토부 장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은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려면요, 일단 표준지를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정해야지. 표준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표준지 선정입니다. 국토부 장관, 표준지 선정도가 누가 한다? 장관이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표준지는 대표가 되는 토지. 대표 선수야, 대표 선수. 대표가 되는. 얘가 표준이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 신정동에도 표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토지가, 옆에 토지가 표준지라 그래보자. 그럼 이 표준지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이용을 대표하는 그런 토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표준지를 누가 선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한 번 정한 표준지는 잘 안 바꿉니다. 한 번 정한 표준지는. 그래서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할 수 없다. 그 밑에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 이런 거 지금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전국에 약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어요. 그럼 이 표준지는 직접 가격을 조사해야 돼요. 표준지는 직접 조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른쪽 볼게요. 법률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표준지가 이제 정해졌죠?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가격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시키느냐? 감정평가업자들에게. 자, 봅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업무 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 줄치세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요. 2 이상의 감정평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일단 감정평가업자는 의뢰를 한다고요? 조사해달라고. 그럼 감정평가업자들이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를 보고 그대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 휘하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교재 보시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앙위원회, 중앙동그라미.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장관이 한다고 그랬죠? 장관과 관계되는 거는 중앙위원회야. 그 이름 다 기억 안 해도 돼. 중앙위원회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됐습니까? 그래, 이런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공시한단 말이에요. 보통 한 1월 말쯤 되면 해요. 1월 말 2월 초쯤 되면. 됐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보입니까? 네, 그거 별표해야 됩니다. 이거
공시상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별표. 그 밑에 것들 나중에 꼭 보셔야 돼. 지금 넘어간다. 넘어갈게요.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제가 넘어가. 넘기세요. 자,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표준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라든지 권리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일종의 방해하는 거야. 내 가격을 정부가 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것도 시험에 잘 내요. 자, 이의신청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법률적 이해관계자, 즉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잘 내요.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 전화하면 전화 받아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내가 가면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한다고요? 서면으로. 이메일도 됩니다. 전자문서 이메일도 가능하다. 서면으로 내는 겁니다. 서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장관에게 30일 이내 서면으로.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기다 회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의신청 기간이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날로부터 이제 30일이 지난 이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을 해줘야 돼. 선생님의 이의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든지, 선생님의 이의는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든지 답변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됐어요? 네. 그럼 만약에 요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건 30일 이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장관에게. 이건 기본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그럼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말이야. 그랬잖아. 아까 봐봐. 토지 이용자, 법률적 이해관계자, 즉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은 소유자만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 안 됩니다. 이의가 있는 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의가 타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밀어붙인다,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다시 공시한다. 밀어붙인다, 바꿔서 공시한다. 그래, 밀어붙일 것 같으면 말라고 이의신청하라고 그러노. 이의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이의신청 왜 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결정 공시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재결정 공시할 것도 아닌데 이의신청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표준지 공시가 효력 있죠? 네. 이 별표 2개, 3개도 돼. 이거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이 3개 해놔야 돼. 중요하다. 지금 안 한다.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개별 공식 하고 해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세요.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 기준 있죠? 네. 자, 표준지 공시가라는 게 뭐였어요? 표준지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표준지 가격은 누가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사. 평가는 감정평가사하고 국토부 장관은 결정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감정평가업자들이 표준지를 평가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게 표준지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자, 1번에 뭐라 적어놨어요? 적정 가격 줄쳐야 된다. 적정 가격 줄치고 별표. 시장가치 그러면 안 돼. 시장가치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제가 설명드려요.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 있잖아요. 감정평가 규칙. 감정평가 규칙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을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대상 물건을 평가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시장 가치가 뭔데? 통상적인 시장에서. 기억납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 출품이 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들끼리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뭐라 부른다? 시장가치라 그래.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물건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로 되냐면 적정 가액으로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내용하고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용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적정 가액도 결국 시장가치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어찌됐든 글자는 다르다고. 그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표준지 평가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가 아니고 적정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란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액을 얘기하는 거야.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액이라 그랬잖아. 아까 적정 가액이란 말이야. 시장 가치가 아니고 적정 가액이에요. 적정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적정 가격, 적정 가액.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그게 뭐라 적어놨어요? 실제 용도 기준으로 평가해라. 실제 용도 기준으로. 우리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 규칙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 그러더라? 그래, 그걸 뭐라 불러? 그게 뭐야? 가격조사 완료일이 뭔데? 다 까먹었지, 이제. 그래도 그 정도 나온 거면서 잘했다. 그 정도. 그걸 기준 시점이라 그래. 맞아요? 기준 시점이 뭔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그게 언젠데? 가격조사 좋아요. 그 정도면 해도 80점이야. 그럼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요,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표준지가 토지 아닙니까? 그럼 토지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그럼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도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그걸 뭐라 부르냐면 공시기준일이라 그래.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계되는 날짜는 공시기준일이야. 공시기준일. 그럼 공시기준이 언제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야.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도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조사한 걸까요?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게 공시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본서에 조금 표현이 풀로 안 나와 있는데, 표준지 공시가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얘기합니다. 표준지 공시가 언제?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시장가치가 아니고 적정 가격. 아시겠죠? 공시기준일 현재야. 그럼 앞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무슨 현재? 공시기준일 현재다.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시점이라고? 전부 기준 시점 현재였잖아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럼 실제 용도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감정평가사가 전라도에 있는 표준지를 조사하러 갔어요. 3월 1일 날 왔어. 3월 1일 날 도착을 해봤단 말이야. 자, 서류를 봤더니 전이야. 서류를 봤더니 전이에요. 근데 보니까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으로 평가해야 된다? 답으로 평가해야 된다? 실제 용도대로 평가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준으로? 실제. 자, 조심할 게 있어. 우리 교재 보면 거기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 용도야. 공시기준일 현재. 전부 공시기준일 현재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언제 전라도에 도착했다고? 3월 1일 날 왔어. 그럼 3월 1일 현재의 이용상을 보는 게 아니고 언제? 그렇지. 1월 1일 날 뭐로 이용했냐는 거예요. 그럼 서류상에는 전인데 1월 1일 날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1월 1일 기준으로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정평가사가 현장 방문 당시에 이용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시기준일 현재. 조심하세요.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 이용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상도에 5월 1일 날 왔는데 5월 1일 날은 보니까 5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전라도는 3월 달에 조작해가지고 3월 달 기준으로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공시 기준일 현재입니다. 실제 이용대로 해라.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나지 상정평가예요. 나지 상정. 나지가 뭔데? 자, 감정평가사가 여기가 표준지예요. 표준지. 여기를 평가를 갔거든. 근데 여기 건물이 하나 떡하니 있는 거야, 이렇게. 난 지금 뭐 평가를 갔는데? 땅 평가를 갔는데, 건물이 있잖아요. 이거 건부지라 그러죠, 건부지? 네. 건부지는 원래 건부 강타가 일어나잖아. 네. 토지 가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없다고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낮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부지더라도 뭐로 평가해라? 그렇지, 낮이 상정평가예요. 현황평가입니까? 조건부 평가입니까?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토지 표준지 갔어요?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네.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죠. 저 낮입니까? 낮이 아닙니까? 낮이? 낮이다, 낮이가 아니다, 지금. 낮이가 뭐야? 지상에 정착물이나 건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낮이 아니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지상권이 있다고 보고 평가한다, 없다고 보고 평가한다? 없다고 보고 하는 거야. 없다고 보고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이유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자, 표준지는 얘가 대표야, 대표. 대표에 스크래치가 가면 돼, 안 돼? 얘한테 스크래치가 여기 흠결이 있잖아요. 나중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흠결 스크래치가 가버리면 얘도 당연히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해버립니다. 오케이? 네. 낮이 상정평가란 말이야.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고 보고 해. 없다고 보고 제대로 땅만 평가하라는 거예요.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잖아요. 없다고 보고 하라고요. 없다고 보고. 자, 그 다음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잖아. 제한 받는 그대로 해. 제한 받는 그대로. 갔더니 여기 공법상 규제 개발 제한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 그대로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공법상 제한 받으면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갔더니 표준지가 옆에 땅이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땅값이 오르고 있어. 개발 이익을 반영해라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해라. 언제 현재로? 공시기준일 현재. 그 전부 다 공시기준일 현재 상황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낮이 상정평가만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표준지 평가 기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적정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공시기준일 현재 있는 그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공법상 제재가 있으면 그대로 해라. 개발 중이면 개발이익 반영해라. 단 낮이 상정을 해란 말이야. 건물이 있으면 없다고 보고 하고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도 없다고 보고 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자,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걸 만들어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국토부 장관이 만듭니다.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뭐냐면요, 표준지 공시가 가격이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별 토지에 적용하는 배율들이 쫙 있어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10,000원인데 여기 신정동의 100번지는 배율이 1.3이다 그러면 10,000 곱하기 1.3 해가지고 13,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직접 조사하는 겁니까?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닙니까?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야.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직접 전수조사 다 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개별 공시지가는 전부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만들어져. 그럼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시군구청장에게 배부를 해줘요. 국토부 장관이. 구청장에게 배부를 해줘.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배부를 해주면 시군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율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자, 교재 볼게요. 개별 공시지가를 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럼 이것도 언제 기준일까요? 공시 기준일 현재입니다. 전부 다. 전부 공시 기준일 현재. 1월 1일이라고 기억하지만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 기준일 현재. 그날이 언제라고? 1월 1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시 기준일은 지금은 1월 1일이지만 법이 바뀌면 다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 현재 기억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시 기준일 언제다? 1월 1일이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밑에 줄 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그럼 토지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한다고? 장관이 만들어가 시군구청에 배부를 해줘요.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결정 공시하는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 가격이다. 개별 토지다.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적정 가격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사실은 이런 거에 물으면 지저분하지만 개별 공시가에는 적정 가격이라 말이 안 들어가. 이거 진짜 조사한 게 아니거든. 표준지는 아까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적정 가격. 왜냐면 표준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개별 공시가는 평가한 게 아니야. 평가한 게 아니잖아. 표준지 공시가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는 서류를 받아와가지고 그거 보고 결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뜻을 알아야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럼 아까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감정평가업자가 조사를 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별 공시가도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가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해가지고 결정을 해. 그럼 공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그러면 시군구청장 밑에 있는 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 때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장관이 나와야 돼요. 표준은 장관이야. 장관 나오면 중앙이야. 자, 그 다음 개별 나오잖아요. 개별 나오면 무조건 시군구청장입니다. 개별은 전부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 나왔으니까 위원회도 무슨 위원회겠어요? 근데 개별 공시가라고 나왔는데 뒤에 중앙위원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시군구위원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걸 잘 알아놔야 돼. 그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시군구위원회 심의를 줄칠게요. 매년 5월 31일까지 줄치세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이게 날짜 딱 정해져 있어.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 5월 31일 날 하라는 게 아니고요. 5월 31일까지 하면 돼요. 보통 한 5월 한 20 며칠 되면 개별 공시가 열람만 하고 보통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가면 5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됐어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3번인데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보이세요? 이 적용이란 건 뭐냐면 그럼 이 개별 공시지가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 얘기예요. 자, 개별 공시지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 국가의 모든 토지 가격을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 토지 가격을 전부 다 정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표준지만 일단 조사하자. 표준지 가격은 전국에 있는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장관은 그거를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공시를 해. 그죠?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그걸 시군구청장에 나눠줘. 그럼 시군구청장들은 그걸 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발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토지가격을 왜 조사할까요? 그래요. 우리 일본 애들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전국에 토지 조사했잖아요.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왕조가 생기면 항상 토지 조사를 합니다. 그 왜? 세금 부과하려고.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돈 거둘 때 기준이 돼요. 돈 거둘 때 기준이 되는 거야. 돈 줄 때 기준으로 삼진 않아.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줄 때는 이거 기준으로 안 해. 뭐 할 때 기준? 돈 거둘 때. 그럼 돈 거두는 대표적인 게 뭔데? 세금. 부담금. 이런 거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이 있죠? 이것도 별표 3개예요. 어디에 써먹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일단 세금 꼭 기억하세요. 세금.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럼 예전에 우리 표준지 공시가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오르면 표준지 공시가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별 공시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표준지 공시가가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이 난리가 날까? 표준지 공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못 올라가.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세금의 기준은 뭐가 된다? 개별. 그 다음 부담금 부과 기준. 부담금도 정부가 돈을 거두는 거잖아요. 부담금 부과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국공유자산의 사용료. 사용료도 정부가 돈 거두는 거 아닙니까?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내 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준을 뭐 가지고 한다? 개별 공시가를 한단 말이야.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대부료라고 있죠. 대부료도 우리가 토지 사용료 같은 거예요. 대부료도. 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쓰느냐? 돈 거둘 때. 어떤 게 있는데? 세금,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됐어요? 자, 이거 빼고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가 씁니다. 이거 빼고는 전부 뭐 쓴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으로 와보세요. 574페이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및 효력 있잖아요. 이거 다 별표 3개 하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시험에 잘 내거든. 근데 이거를 다 외우면 좋지만 아까 개별 공시가 효력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 볼게요. 효력 읽어는 봅시다.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해요. 지가 정보를 제공해줘. 표준지 공시지가가 토지 거래의 지표가 돼. 표준이니까 지표 기준이 되죠. 돈 거두는 거 아니죠? 돈 거두는 거 아니잖아.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이제 보상 동그라미 한다. 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보상. 자, 보상은 돈을 거두는 겁니까? 돈 주는 겁니까? 돈 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공시법이라고 있거든. 공법에. 공시법에서 의해서 보상액이 산정이 돼요. 이 보상액을 산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들이 산출이 돼요. 보상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처분한다든지 국가가 땅을 새로 산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뭘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가 써요. 돈 거두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돈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4번은 별표. 4번은 별표. 자,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무슨 법 쓰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 보고 요 땅 평가해달래. 그럼 감정평가업자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쓰잖아요. 토지를 평가할 때 뭘 쓴다고? 건물은 뭐 써? 원가법. 그거 얘기하는 거야. 건물 원가법. 토지 공시가 기준법.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그랬잖아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공시지가가 뭐라고 그랬어? 제가 표준지 공시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의 토지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억 잘 해놔야 돼. 시험 이렇게 내거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 앞뒤가 짝짝 맞는 거야 이게 지금.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그래 개별 공시가 써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도 저도 헷갈리잖아. 돈 거두는 거 아니지? 그럼 다 표준이라고.
돈 거두는 거 아니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딱 정해져 있어. 세금 거둘 때, 부담금 부과할 때, 사용료 대부료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 외에는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겠죠?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죠. 자, 이 순서 보세요. 표준지 공시가 토지가격 비준표 개별 공시가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그럼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토지가격 비준표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해진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이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토지가격 비준표는 뭐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딱 흐름을 딱 이해해야지.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기준이 돼요. 어찌됐든 돈 거두는 거 외에는 표준지 공시가라 그랬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앞으로 한 페이지 더 오세요. 573페이지에 그럼 표준지 공시가에 공시사항 나오죠. 아까 표준지 공시가를 이제 결정이 되면 정부가 공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 법으로 딱 공시하게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공시해야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집은 당연히 공시해야 되겠죠. 몇 번지인지 공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당 가격입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형상, 그리고 주변 토지 이용 상황도 다 공시해요. 주변 도로 교통 상황도 공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 해가지고 도로 상황 나오지? 도로 상황 나와요. 그거 좀 빠지게 적으세요. 이름만 하나 적어주세요. 지세가 뭔지 아시죠? 땅의 그 형태, 세력 이런 거죠. 지세도 공시합니다. 자, 다시 이제 뒤로 갑니다. 이제 아까 앞에 거 제가 안 했던 거 설명드렸어요. 자, 다시 576페이지 개별 공시가 적용까지 했고요. 자, 이제 이의신청이야. 아까 표준지 공시가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그래,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했는데 장관한테 이의신청하면 안 되지. 장관한테 이의신청하면 장관이 내가 안 했다 이런다니까. 시군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전화 받습니까? 안 받지. 안 만나주지. 얘도 마찬가지. 서면으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 똑같습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토지가격 다 했다. 토지가격 다 했어요. 자, 이제 주택합니다. 주택. 이 토지를 잘 이해하면 주택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뭐로 나눌 수 있어요?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죠. 연세대 기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을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하고 똑같단 말이야. 표준을 정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에서 뭐가 나올까요?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죠. 그럼 표준주택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할까요? 국토부 장관이. 언제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현재. 그렇죠.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을 우리가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 표준주택 가격은 아까 토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은 제곱미터가 아니고 그냥 한 채 가격을 공시해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한 채 가격 전체를 공시해버려. 누가 한다고? 국토부 장관. 그럼 이것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까? 거칩니다. 무슨 위원회일까요? 똑같아요. 이의신청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며칠 이내? 누구에게? 뭐로? 그래, 똑같아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여기 뭘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뭐 만들었어? 토지가격 비준 만들지. 여기 뭐 만들까? 그래, 주택가격 비준표 똑같아.
주택가격 비준표 만들어요. 누가 만들까요? 장관이. 그럼 이걸 누구에게 배부해 준다? 시군구청장에게. 그럼 시군구청장은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결정할 때 그냥 한다? 심의를 거친다? 어디에? 시군구위원회. 됐어요? 오케이.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 이 개별주택가격은요 4월 30일까지 합니다. 개별 토지가 개별 공시가하고 날짜가 같다 다르다? 똑같은 날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지금 5월달 지났지? 했다 이거. 개별주택가 결정 공시했어요. 올해 나 뉴스를 못 들었네. 작년에는 그 이건희 회장 집인가 거기가 1등 했잖아요. 4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며칠이네? 똑같아. 조금 이따 책 보면서 체크는 하겠지만. 자, 공동주택 볼게요. 자, 공동주택이 조심할 거 있다.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한다. 전부 다 조사한다.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조사한다는 얘기는 표준이라는 게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표준 공동주택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공동주택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공동주택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공동주택 가격이 나왔는데 표준이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표준이란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개별이라는 말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 표준이 없는데 무슨 개별이 있겠어.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은 전수조사예요. 직접 다 조사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걸 전부 다 조사하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장관이 하는 거야. 시군구청장들이 맡겨놓으면 싸움이 나서 안 돼. 누가 한다? 장관이 하는 거다. 장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효력이 중요해요. 효력. 이거 왜 이런 거 하냐는 거예요. 왜? 개별은요 항상 세금이야. 국세,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개별은 항상 세금이다. 오케이? 그럼 공동주택 가격 보세요. 공동주택 가격도 결국은 다 조사하니까 이것도 뭐 됩니까요?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그 활용하는 효력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유가 똑같아. 결정하는 조사하는 이유가 똑같아. 세금 때문이야. 세금.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어요. 자, 580페이지. 단독주택 가격 공시제도인데 단독주택은 보니까 표준주택 가격이 있고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있죠. 공동주택은 표준이니 개별이니 없다 그랬습니다. 없어요. 자, 1번 볼게요. 양가로 1번 표준주택 가격 공시제도. 그 옆에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다 하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 자,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가격 공시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약 한 22만 호 정도를 정해놓고 있죠. 공시기준일 현재 무슨 가격? 적정가격. 표준은 전부 적정가격이야. 개별은 적정가격이라는 말이 없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1월 말쯤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토지는 단위 면적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체 면적으로 가격을 공시해버려요. 그냥 전체 얼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자, 이번에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기준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디귿 별표하세요. 자, 아까 제가 표준지를 평가할 때 낮이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으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있으면 표준이 아니야. 없다고 봐버려. 그냥 깨끗한 거로 보는 거야. 없다고. 그러면 주택도 전세권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표준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 없다고 보고 한다? 그렇지. 표준주택에
전세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적정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표준은 스크래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흠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표준지 공시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보시면 집은 나오고요. 표준주택의 제곱 단위면적당 가격이 아니고 그냥 가격이죠. 그냥 가격이에요. 그리고 줄칠게요. 사용 승인일 줄치세요. 사용 승인일도 공시해요. 사용 승인일.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일을 포함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표준주택 가격의 활용인데요. 그건 거기에 보시면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래서 표준은 개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개별을 정할 때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표준은 개별 산정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표준은 개별 산정의 기준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넘깁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인데, 자, 거기 기억해 보세요. 시군구청장이 며칠까지? 4월 30일까지. 자,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별표 3개. 항상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이 개별주택 가격은 어디에 쓰느냐? 자, 니은에 봅니다. 과세 나오죠? 세금 부과할 때. 그리고 위에 기억 있잖아요. 기억. 네. 그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표준주택 가격입니까? 개별주택 가격입니까? 개별주택 가격이거든.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아까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있었잖아요. 지가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였어요. 개별 공시지가였어요. 표준지. 개별은 돈 거둘 때만 쓴다고 그랬다. 차이가 난단 말이야. 자, 토지는 지가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표준이지만 주택가격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개별이어야 한단 말이야. 이런 거 내버리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다르죠? 다르다.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개별은 과세.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제가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죠?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며칠까지? 4월 30일. 똑같습니다. 4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넘겨보세요. 584페이지에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과세. 개별주택 가격에 활용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개별주택 가격 활용과 똑같아요. 이의신청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지금 안 했거든요. 어디를 펴시냐면 576페이지예요. 576페이지 폈습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 별표 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지문으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문으로 자꾸 나와. 하나씩 하나씩. 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 자, 개별 공시지가는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세금 부과하고 부담금 부과하고 사용료 부과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대. 비과세 토지라 그래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주로 국가 소유 토지입니다. 국가 소유 토지는 세금 부과 뭐하노? 지들이 쥐가 부과하고 쥐가 가져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에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잖아. 발표한 뭐에 쓸모가 없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도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이번에 앞에 건 놔두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줄 치세요. 자, 이런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표준지 공시가 봅니다. 이게 표준지야. 표준지의 가격,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뭐라 불러요?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러지. 맞아요? 표준지 공시가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요. 맞아요? 뭐를 이용해가지고?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 표준지에다가 개별 공시가를 정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얘가 대장인데 얘다 이걸 말라 정해줍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 표준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곧 뭐가 돼버린다? 그렇지, 개별 공시지가야. 기억해야 돼. 줄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뭐로 봐버린다? 개별 공시가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나왔잖아. 지가 본류야, 본류. 본원이 아니라 본원. 여기서 개별 공시가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를 한 건데 여기다 이걸 정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곧 개별 공시가니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표준지에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앞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표준지 공시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돼버린다? 그렇지.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기억했으면 똑같아. 여기다 봅시다. 표준주택 있잖아요.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가격을 표준주택 가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에는 표준주택에는 개별주택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표준주택 가격을 뭐로 봐버릴까요?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그런 말이 있겠죠? 넘겨봅시다. 넘겨보세요. 이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 그래, 이게 안 그러면 그냥 이걸로 너무 많아. 자, 582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보세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뭐로 봐버린다? 줄 쳐야 돼. 시험에 지문으로 나와. 됐죠? 표준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표준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됐습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는 다 했다. 좀 왠지 복잡한 것 같지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네. 586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저는 비주구용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주구용은 587페이지에 얘는 지금 안 했다 지금. 3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근데 도로 상황, 주변 도로 상황 공시하거든요. 맞아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번 같은 게 기억이 안 나잖아. 넘어가. 이런 거 답을 안 해. 2번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새로 하라고 그랬지?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다시 해야 돼. 다시 공시해줘야 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지는 개별 안 할 수 있다고요.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틀렸다. 공동에서는 표준 내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을 선정 안 해.
공동주택 나오는데 표준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못 찾아 해봐. 이렇게 나오면 못 찾는다니까.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 주택 가격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어때요? 맞죠? 이 5번 질문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개별 주택 가격은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결정한 얘기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시군구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이 틀렸다? 4번. 됐나요? 자, 오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일 모레 기출 특강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기본을 우리가 본전 장사할 때 빨리 본전을 회수를 빨리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투자된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회수기간법이거든, 투자론에서. 빨리 회수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시험 문제도 있잖아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 개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본전을 회수하듯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빨리 팍 뽑아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기출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출문제를 딱 먼저 알고 그걸 여러 번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잘 다 까먹고 몰라. 이 내용 아까 지금 공시가 기준법도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 안 하고 있나? 왕배짱이네. 뭐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집에서 뭐 10분을 보든 20분을 보든 뭐 보겠지. 안 본다 그러면 반성해야 되고. 볼 거 아니에요? 1차가 뭐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을 때 뭐부터 봐야 된다고? 기출문제. 기출문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몇 번 봤어요, 지금까지? 엊그제 우리 특강한 이후에. 몇 번 봤어? 한 번도 안 봤지, 뭐. 한 번도 안 봤죠? 안 돼! 안 된다고.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한 번 보면 떨어져. 떨어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 잘 안 되죠?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꾸 자극을 줘야 돼, 본인한테.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종이를 하나 꺼내. 노트 있잖아, 여러분들. 노트 앞에다가 오늘이 5월 4일이잖아. 그럼 책상에 오후 3시에 앉았어. 앉는 시간 적어. 일어나는 시간 한번 적어봐봐. 하루 이렇게 딱 해봐봐. 한 3일만 딱 해봐봐. 굉장히 슬플 거예요. 왠지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몇 시간이 안 돼. 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했더니 30분 나오는 사람, 뭐 1시간 있는 사람, 3시간 나오는 사람, 5시간 나오는 사람 이렇게 막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딴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기출문제 빨리 파악하라니까.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보라고 그랬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저번에 특강한 이후로 한 달 다 안 돼가나? 그 정도는 안 됩니까? 그 일주일 돼 가잖아요. 그건 나 이거 한 번도 안 봤다고. 말이 안 되는데 언제 보려고? 7월 달에? 그때 늦다. 그때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그때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는 게 없어요. 뭐 알아야 풀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모의고사를 보라고 그러거든요, 5월 달에. 그럼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평생 준비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치는 그날까지 준비 안 된 상태로 가는 거야. 어떻게 준비를 다 하고 시험장을 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준 시험이 사법시험 아닙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 걔들 준비 안 돼서 가는 겁니다. 그 사법시험장에 앞에 가가지고 수험생 인터뷰 해보세요. 준비는 철저히 다 하셨습니까? 다 부족하다 그래요. 100% 준비됐어요 하고 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출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고 하는 게 준비야.
근데 기출문제도 안 풀고 모의고사도 안 보면서 준비가 안 돼 있대. 당연히 안 되지. 안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고 있어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기출문제를 보는 게 준비인데 그것도 안 하니까 당연히 준비가 늘 안 돼 있지. 아시겠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세요. 두께도 얼마 안 돼. 많이 봅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5번 본다. 몇 번? 5번. 5번 봐가지고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 내 책임질게. 내 책임질게. 입증은 여러분이 하고 촬영을 해. 5번 봤다는 거를. 그리고 5번마다 떨어지잖아. 내 국토부 장관한테 내가 가서 따질게요. 시험을 이따위로 내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좀 하겠다. 아니 진짜 내가 기출문제 5번 보고 공부 열심히 해 떨어졌어. 문제가 개떡같이 나와가지고. 화나 안 나? 화나지. 그거 화내면 이상한 거지. 화나는 사람 뭔가 알아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화낼 권리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화낼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화도 안 나. 아니, 그래 알겠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화내는 사람들은 이해해줘야 돼요. 아 열심히 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기말고사 보고 학교 방에 우는 애들 있지. 네.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 안 울어. 가방 던지고 놀러가. 뭐 못 보면 못 본 대로. 뭐 10점 받으면 10점 받는 대로. 이래 지내는 애들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한 개 떨어져도 난리나.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방문 닫아도 운다니까. 대성 통과하고. 엄마 나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런 반응 전혀 없다. 시험 못 봤다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시험 보고 하는데 시험을 못 봤는데 안 온다. 열심히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열심히 지키줄 문제를 많이 보세요. 자, 지분금융이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금융 주식 발행 맞죠?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지분권을 판매하여. 자, 주식 발행, 지분권 판매, 지분금융입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분금융 딱 줄치고 주식 발행, 지분권 판매, 자기 자본 조달 이게 연결이 쫙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뒤에 어떤 말도 적으면 좋을까요? 지분 투자자, 배당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걸 뭐라 불러요? 메자닌금융이라 그러거든.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 신주인승급부사채, 배당 우선주입니다.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은행이죠. 형성되는 시장을 뭐라 불러요? 1차 저당시장.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네.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 저당입니까? 투자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투자자 나오면 2차 저당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저당 대출 기관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막 써. 2차 대출기관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당 대출기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용어를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요. 투자자 딱 나오잖아. 2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차입자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1차 저당시장에서는 투자자 나오면 안 돼. 1차 저당시장은 누가 관계된다? 차입자. 2차 저당시장은 투자자. 자, 다음 5번. 1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입니까?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까? 형성되는 시장이죠.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이 저당을 사고 파는 저당이 매매되는 시장이죠. 좋아요.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차 저당 시장은 자금 대출 시장이죠.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이 자금 공급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몇 차 저당입니까? 2차 저당 시장이다. 자, 그 다음 7번도 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네. 8번 볼게요.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 중에서 MPTS는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주택저당채권은요? 투자자. 둘 다 투자자 가지고 있어요. 투투? TS? T가 두 개야. TS? T가 복수야. TS? 투투? 자, 그 다음에 CMO입니다. CMO는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투자자.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 저당권은요? 발행기관. 그러니까 이걸 혼합형이라 그러죠. 자, MBB입니다. MBB는 원리금 수익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 저당권은 발발, BB. 발발, BB.
그죠? 발행기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11번 중요하죠. 투자자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MBB 빼고, MBB 빼고입니다. MBB 빼고. 그래서 MPTS, MPTB, CMO는 투자자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우리 MPTS를 지분형이라 그러죠. 지분형이다. 그래서 정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저당 지불액에 의존한다 그랬죠. 맞아요. 옆에 적으세요. 현금 흐름 연결. 현금 흐름이 연결돼요. 연결된다. MBB는 단절된다 그랬어요. 연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존한다는 거를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MPTS는 아까 지분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관련 위험을 전부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가 다 부담해. 그럼 여기서 관련 위험이란 건 무슨 위험인데?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얘기하죠. 하여튼 위험을 전부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MPTS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 발행기간에 위험이 없단 말입니다. 발행기간에 위험이 있을 때 초과담보가 필요해. 그럼 MPTS는 발행기간에 위험이 없지? 그럼 초과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는 거는 전부 다 발행해도 돼. 주택저당채권 총액, 대출채권 총액을 전부 다 발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MPTS의 발행액과 주택저당채권 총액이 어떻다? 같다. 초과담보가 필요하면 그것만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행액이 작아지죠. 14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같다. 자, 15번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만기가 다양, 이자율이 다양. 그게 CMO라 그랬어요. 넘기세요.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금융입니까? 지분금융입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라 그랬어요.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물적 담보나 신용을 필요로 하지 않죠. 무슨 금융입니까? 비서구 금융. 프로젝트 금융은 부의 금융이거든요. 누구의 채무 수용 능력을 제고시킨? 사업주다. 사업주. 대출자는 은행인데 은행하고 관계없지. 사업주. 자, 그 다음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와 대출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킨다 그랬어요. 감소, 정보의 비대칭 감소. 옆에 하나 이것도 적어주세요. 위험 배분 같이 알아두세요. 프로젝트 금융은 위험이 배분된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이 된다. 자, 20번부터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중 자기관리리츠는 실체상 회사고요. 자산 운용 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이 존재한다. 네. 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죠. 본점의 지점의 설치가 불가능. 지점 설치 불가능.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기관리 5억이죠. 위탁과 구조조정은요 3억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있는데 최저자본금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의 자본금이죠. 자기관리는요? 위탁과 구조조정은 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몇 프로를 초과해 소유 못합니까? 50%. 괄호하고 적으세요. 구조조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구조조정은 이런 제한이 없어. 구조조정 리츠는 50% 초과해도 돼. 아시겠죠? 구조조정은 이런 제한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불가능하죠. 현물 출자는 최저 자본금을 만든 이후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3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20% 30% 이상을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 공모 규정이죠. 2년 이내에 30% 이상입니다. 자산관리회사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받아야 되죠. 설립자본금은요 70억이에요. 70억. 자, 제가 지난주에 모의고사 할 때 투자자문회사라고 있었죠. 네, 제가 그거 확인을 해봤어요.
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 자문하고 평가해주는 회사예요. 이거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장관에게 인가받습니까? 등록합니까? 장관에게 등록하면 돼요. 등록. 자, 문제 됐던 게 자본금이었잖아요. 자본금.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제가 그때 얼마나 그랬어요, 이거? 5억이라 그랬죠? 5억 맞아요. 5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5억이라고 돼 있고는 구체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10억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나오기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게 또 비싼 게 또 있거든. 원칙을 알아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얼마나 돼 있고요? 대통령령으로는요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오늘 사가지고 내일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처분 제한이 있어요. 처분 기간의 제한이. 처분 기간에 제한이 있다니까. 몇 년 안에 못 팔아요? 법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대통령령으로 가면 1년이라고 되어 있죠. 1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험에 내기가 참 애매해.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은 것도 괜찮겠어요. 요거 이렇게 아시겠죠? 0이다 이 말이에요. 0. 대통령령으로는 10억. 저거는 처분기간 몇 년 돼 있다? 1년.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자문에서는 안 중요하니까 그 책에는 없었어요. 우리 법이 있을 텐데 교재 있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11페이지 봅니다. 411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부동산 처분 등에 대한 제한 되어 있잖아요. 411페이지 24조. 찾았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대통령령 들어가 몇 년 돼 있다고? 1년. 근데 이게 시험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처분하면 안 된다 이런 지문이 나왔거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나오면 맞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5년의 범위 내에 처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자세한 건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니까 맞아. 근데 시험에 만약에 또 부동산 투자회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처분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맞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만 알면 되지 굳이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원칙은 법에는 5억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 대통령령으로 봤더니 얼마로 돼 있다? 10억, 10억. 그래서 이제 그때 모의고사에 10억이라는 지문이 나왔죠. 맞아요. 그럼 그 지문은 맞다고 보라 이 말입니다. 10억으로 나와도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됐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